요 4번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하나 깔려 있어야 돼. 이건 기출문제에도 나오는 건데 너네가 사각형 모양에 대한 색칠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되거든. 이게 기본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흰색을 칠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칠했어. 그럼 갖고 있는 색깔이 4가지 색깔일 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후보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똑같은 사각형 모양의 색칠을 하는데 여기는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해버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후보가 몇 개가 돼버려. 그렇지. 달라져. 그 결과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의 색깔을 같게 칠할 것이냐 다르게 칠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여기를 기준으로 잡든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자. 기준이 요거랑 요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저 2개의 부분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부터 칠하는 거지. 그럼 칠할 수 있는 색깔 4개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사실이어서 그냥 4개 중에 한 가지 색을 칠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야? 3개겠지. 얘 하나 빼고 3가지를 칠할 수가 있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또 이거 2개를 빼서 3가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 요 2개 같은 색깔이니까 요거 빼가지고 또 3가지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빼고 남는 거 3개를 칠할 수가 있어서 양쪽이 같은 색깔일 때는 4 곱하기 3의 4승으로 가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저 2개의 부분이 만약 다른 색으로 칠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칠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4개 중에 하나. 여기는 얘랑 다른 거 3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 요 위는 역시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개가 될 거고 여기는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색이 될 거고 여기도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색이 될 거고 여기는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색이 되겠지. 돼요? 그래서 저 2가지를 더해주면 요구하는 바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756가지 이렇게. 이 5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부분이랑 밑에 있는 부분이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맨 위랑 맨 아래에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수형도야. 수형도. 만약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색깔을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밑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B,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지. 그 다음 B를 칠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A, C. C를 칠했으면 그 다음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A, B. A를 칠했으면 그 다음 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B, C. 여기는 A, B, 여기는 B, C, 여기는 A, C야. 근데 마지막 칸은 제일 처음 칠한 거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그러니까 A 빼고 남는 거 C, A 빼고 남는 거 B, A 빼고 남는 거 B, C, 남는 거 C, C, B, B, C, B.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A를 칠했을 때 10가지니까 나머지 B, C를 칠했을 때도 10가지씩 나오겠지. 그래서 10 곱하기 3 해서 총 30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5명이 조사할 건데 1명이 이웃한 2개 지역을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이웃한 2개 지역이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웃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웃한 거 이거 말고 더 있나 봐봐. 이웃한 2개 지역의 종류를 먼저 세는 거지.
10개.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한 명은 이웃한 2개 지역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5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웃한 10개의 지역 중 하나를 칠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칠했으면 남아있는 4개의 지역을 4사람이 칠하면 되지. 그냥 알아서. 알아서 순서에 맞게 칠하세요. 왜냐면 1, 2, 3, 4번이 칠하는 거랑 1, 2, 3, 4번이 칠하는 건 다를 거 아니야. 봐봐. 이 7번이 3종류의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을 A, B,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A, B, C 밑에는 그 A, B, C와 다른 애가 밑에 깔려야 된다 그랬어, 문제에서. 같은 상품을 밑에 진열하면 안 된대. 그러면 너네 교란 순열이라고 들어봤지? 이게 뭐야? 교란 순열은 내가 내 걸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1개씩 가져오기로 했는데 내가 내 걸 갖지 않는다. 과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이런 게 교란순열이야. 만약 3명이 교란한다라고 하면 가지의 수가 2가지야. 4명이 교란한다라고 하면 가지의 수가 9가지고요. 5명이 교란한다라고 하면 44가지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구사서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구하고 앉아있어요, 맨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얘를 기본으로 나오는데 똑같이 뭐 4명이 교란할 경우를 구하세요라고 나오진 않겠지. 한 명이 자기 걸 찾고 4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쨌든 이구사사는 외워주세요. 내가 내 걸 갖지 못하는 걸 교란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지금 이 문항에서 ABC 종류가 3개가 있어. 근데 같은 종류의 상품이 이웃하지 않게 진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이 말 자체가 교란순열인 거지. 맨 위에 놓을 수 있는 게 A, B, C가 서로 나열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진열을 할 수가 있겠지. 맨 위에.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거에서 A, B, C랑 같지 않은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3가지가 교란되는 거니까 밑에 줄이 2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다시 같지 않은 애가 나열돼야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돼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진열을 마치는 건 거지. 세로 줄에는 같은 상품이 이웃되지 않게. 그러니까 A, B, A는 괜찮은 건 거야. 그래서 딱 문제를 읽고 아 이게 교란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냥 금방 나와요. 이 문제는 일단 5곳 중에 얘네는 4곳을 방문해야 돼. 그럼 5곳 중 얘네가 방문할 4곳을 먼저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냥 고르는 거야. 한 곳은 아예 아웃이야.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다른 조건을 봤더니 1, 2, 3일 동안 얘네가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번만 만나야 된대. 근데 언제 만날까? 그걸 골라야겠지. 언제 만날 것인가? 3일 중 하루를 골라서 그때 만나자라고 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만나? 모르지? 그러니 내가 고른 4개의 장소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 그 하루에 그러니까 1일날 첫째 날 만난 장소가 내가 고른 4곳을 A, B, C, D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가 A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머지 날들 동안 B, C, D라고 하는 곳을 진아랑 준이는 가야 해. 그럼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거지. 얘네가 만약에 진아가 B랑 C를 갔어. 그러면 얘가 B는 못 가. 그럼 C를 갔다고 치면 여기는 D를 가야겠지. 왜냐면 이쪽에 C가 오면 또 CC 만나는 거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B, C를 갔어.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B, C를 갔다고 치면
CD를 가는 게 아니라 DB를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 B, C, D 다 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네 곳을 다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만약 B, C를 갔다면 딸려 나오는 케이스가 두 가지잖아. 근데 이때 꼭 B, C를 갈 필요는 없지. 그냥 세 군데 중에서 가면 되는 거니까 얘네가 갈 수 있는 2일차, 3일차에 갈 수 있는 그 여행 케이스가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이게 뭐 B, C, C, B 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딸려오는 가지치기로 두 개씩 생긴다. 라고 하면 A, B, C, D 네 곳을 다 돌아갈 수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잘려서 밑에다가 다시 써줄게요. 3, 2, 2. 720개가 나오는 거지요. 8개 중 4개를 뽑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적어도 문제는 반대로 풀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그렇지. 양쪽에 자음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양쪽 자음. 그래서 모음 개수를 물어봤지만 그냥 자음의 개수를 A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8개 중 나열할 겁니다. 4개를. 근데 거기서 양쪽에 자음이 오는 걸 뺄 거예요. 자음이 A개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A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A-1개. 그러면 2개가 나열됐으니까 남아있는 알파벳이 6개잖아. 여기는 6, 5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1080이다. 이걸 풀면 A가 5가 나와서 모음의 개수는 3개가 돼요. 서로 다른 세수를 만들어서 세 자리 짝수를 만들어야 돼. 짝수는 맨 끝에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짝수 홀수 특징이 있을 때는 한 번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 그냥 맨 끝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러면 앞에 애들은 뭐가 와도 관계가 없지. 그냥 다른 수가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맨 앞에 1이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맨 앞에 1이면 이게 120, 130, 140 해가지고 100으로 시작하는 게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20 더하기, 130 더하기, 140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세 자리 짝수의 합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100이 3번 나왔고 20, 30, 40이 나왔네 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간결하지. 물론 뒷부분은 지금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것도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120으로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따로 보겠다는 거야. 얘를 따로따로 보시면요. 맨 앞이 1인 경우가 3개면 나머지 2, 3, 4인 경우도 3개씩 나와서 그냥 100, 200, 300, 400이 각각 3개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야. 이해돼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2, 3, 4 곱하기 300이 더 보기에 깔끔하겠지? 그럼 같은 논리로 가운데 2가 오는 건 몇 개 있을까? 1일 때, 3일 때, 4일 때 3개 있겠지? 그럼 1, 2, 3, 4 해서 가운데에 있는 애들 3개씩 이번엔 30이 곱해지는 거지. 맨 끝은 뭐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더해서 끝자리가 0인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계산을 하면 얼마야? 계산을 하면 3,300이 나와요. 그 다음 맨 끝자리가 2가 되는 케이스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얘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1, 3, 4. 이번에는 이렇게 3개밖에 없겠네.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1, 3, 4. 몇 개일까?
1, 3, 4. 1이 왔을 때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0, 3, 4. 다 올 수 있지. 이것도 3개씩 나오겠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300을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운데가 몇 가지씩 나올까?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0, 1, 3, 4인데 이거 몇 개 나와? 여기 올 수 있는 거 20.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얘도 반복될 거 아니야. 내가 수를 쓸 때마다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맨 끝자리가 몇 번 반복되겠어? 여기가. 몇 개일까? 9개. 그치. 응. 그 다음. 맨 끝자리가 4인 경우 동일한 패턴으로 들어가겠지. 단 4 대신에 이제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 3, 2가 300. 뭐 0은 쓸 필요 없고 1, 3, 2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9개. 같은 종류의 연필 2개는 서로 바꿔가도 상관이 없지.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를 거란 말이야. 근데 3개 다른 볼펜은 바뀐 거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저 6명 중에 뭔가를 못 받은 학생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7개를 6세트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7개를 6세트로 나누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 17.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요 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연필을 묶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생각할 거야. 그 다음 볼펜을 묶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필 하나와 볼펜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주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나머지는 다 1개씩 주면 되는 거지. 연필 2개를 묶고 나머지 볼펜을 5개 줄 건데 이때 볼펜은 다 각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냥 다 다른 애인 거지. 다 다른 문자인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연필 2개도 그냥 다른 문자인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6팩토리얼로 애들한테 주면 끝나는 거야.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볼펜 2개는 내가 빨강, 파랑 섞은 거랑 빨강, 노랑 섞은 거랑 다르지. 그러니 5개의 볼펜 중 2개의 볼펜을 묶어야지 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볼펜 2개랑 이게 묶였어. 나머지 볼펜들 3개가 있고 연필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A, B, C 이거 뭐 D라고 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줘야겠네. 연필 2개는 같은 거니까. 캐릭터가 같잖아. 그래서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연필 하나랑 볼펜 하나는 볼펜은 당연히 5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연필이랑 같이 묶어야 되겠지. OC1이 들어갈 건데 연필은 EC1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같은 캐릭터 2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 그냥 아무거나 집으면 되는 거야. 캐릭터가 달라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를 가져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볼펜들 A, B, C, D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연필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다 다른 캐릭터니까 곱하기 6팩토리얼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다 더하면 7920이 돼요. 23번은 의자 하나가 있는데 이 의자 하나를 그냥 뭔지 모르는 미지의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혀놓고 풀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어려워할까봐 풀어보라고 한 거야. 여자 3명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나열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걸 나열하면 4팩토리얼. 그 사이사이에 여자 3명이 끼면 된다라고 해서 5P3. 계산하면 그냥 끝나겠죠, 저렇게.
그래서 빈 의자라는 말 때문에 어려울까봐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 16번 문제를 보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으니까 그거의 반대가 뭘까? 반대가 뭐야? 다 남자거나 다 여자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식을 잡아보면 15C3 마이너스 남자를 X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를 15 마이너스 X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X명에서 3명 그리고 15 마이너스 X에서 3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286이야 라고 식을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게 3명이기 때문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뭐냐면 셋을 뽑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뽑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뭐야?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남자는 여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남자 둘에 여자 하나를 뽑느냐,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을 뽑느냐 이 케이스밖에 없어. 셋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요령인데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X에서 둘 곱하기 15에서 하나 그 다음 X에서 1명 15-X에서 2명 해서 더한 게 286이다.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15C3도 숫자가 좀 더 크거든. 계산이 무거울 수가 있어. 얘를 풀면 X가 4가 나오고 4 빼기 11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건 적어도 문제니까 6건으로 푸는 게 편하지. 왜냐면 4명을 뽑는 거거든. 그래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여학생이 1명 포함돼야 되니까 8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전부 다 남학생 중에서만 뽑는 경우를 제외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한 권씩 나누어 줘야 돼. 그럼 거기다가 책을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자리가 0이라는 뜻은 가운데 3개의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되는데 이들의 합이 뭐여야 하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의 합이 짝수가 되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짝수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짝짝짝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홀수 2개에다가 짝수가 하나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세수인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짝수는 종류가 몇 개야? 0 들어갈 수 있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문제가 2000부터 2999까지니까 안에 0 있을 거 아니야. 200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0, 2, 4, 6, 8 5개가 들어갈 수 있어. 5, 4, 3인 거죠. 그 다음 이런 문제는 자리 잡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홀수가 들어갈 자리와 짝수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잡아. 항상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건 자리 잡기를 먼저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3팩토리얼에다가 2팩토리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하고 난 다음에 홀수 자리에는 남아있는 홀수 몇 개? 5개지. 그거 집어넣고 짝수 자리에는 남아있는 5개 넣고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끝나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됩니다. 이 60 나오고 여기가 300 나와요. 360. 21번 문제를 잘 봐봐. 부등호가 보여. 저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부등호가 보여요. 저거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이죠?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에 의문이 드는 사람? 예, 조합입니다. 그럼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하니까 2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야?
그지? 5밖에 없지. 왜? 1부터 9까지 중에서 애들을 가져오는 거거든. 그럼 이건 무조건 5여서 이 자리에는 그냥 5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C인데 C보다 나머지 애들이 다 커야 되고 A, B, D 사이의 관계는 없어. 그럼 C를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C가 1이면 D에 올 수 있는 건 2, 3, 4, 3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와서 D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왜냐면 D는 5와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 결정했어. 그럼 내가 A랑 B를 뽑을 때는 D에서 뽑은 거 빼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중에 뽑아야 돼? 9개 중에서 1 빠지고 5 빠졌잖아. 그럼 D 빠져야 되지. 응.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그래서 뽑아서 큰 거 A 주고 작은 거 B 주면 되겠죠. 이번엔 C가 2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런 문제는 요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씩 잡고 구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개수가 달라지거든. D에서 뽑을 수 있는 게 3, 4. 둘 중에 하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A, B는 2보다 큰데 5는 나왔고 D 결정됐으니까 얘보다 개수 한 개 줄면 되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걸로 A, B를 결정하면 되고 C가 3이다 라고 하면 D는 될 수 있는 게 4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의미 없는 1C1을 한번 써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 A, B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4C, 2가 되는 거겠죠.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71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세수를 뽑는데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의 약수야. 곱의 약수. 그럼 이건 가장 작은 수를 찬찬히 놓고 세야 돼. 만약 가장 작은 수가 1이라고 한다면 내가 뽑는 두 수는 근데 얘네들도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만약에 뭐 2, 3을 뽑은 경우랑 3, 2 뽑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C로 뽑을 거야. 근데 1이 두 수의 곱의 약수가 되려면 아무거나 다 뽑으면 되죠. 그래서 7C2로 들어갈 수 있겠다. 두 번째, 가장 작은 수가 2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수의 곱의 약수가 2인 건데 내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3부터 8까지겠지. 3, 4, 5, 6, 7, 8. 그럼 어떻게 하지? 약수가 2가 되려면? 약수가 2가 된다는 거에 다른 말이 뭐야? 두 수의 곱이 뭐다? 짝수다. 그럼 이걸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걸 하나씩 세는 게 빨라? 아니면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걸 빼는 게 빨라?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걸 빼는 게 빠르지. 왜냐면 곱이 홀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뽑을 수 있는 게 3, 4, 5, 6, 7, 8이니까 3, 4, 5, 6, 7, 8.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홀수만 뽑는 거 3, 5, 7. 이 3개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경우를 빼주면 전부 다 짝수인 건 거죠. 그 다음 두 수의 곱의 약수가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두 수 중에 뭐가 있어야 돼? 4, 5, 6, 7, 8에 봐봐 그 모양을 4, 5, 6, 7, 8 모양을 보면 반드시 두 수 중에 뭐가 있어? 4의 배수? 두 수의 곱의 약수가 3이야. 쟤도 졸리네. 두 수의 곱의 약수가 3이라고 뭐가 있어야 돼 그럼? 그럼 3의 배수 누구야? 그 6이 있어야 되겠죠. 아우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면 이 왼수들아 저기에 6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6이 반드시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만 3보다 큰 것 중에 뽑으면 되겠죠.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 4, 5, 7, 8 4개 중에 한 개를 뽑으라고.
그럼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된다. 네 번째, 4가 가장 작은 수라면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5, 6, 7, 8일 거 아니야. 어떻게 뽑아야 4가 약수가 돼? 8 뽑기지. 8을 뽑아야겠죠? 그럼 8을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곱이 4의 배수가 된다. 그 다음에 5가 되려면 가장 작은 숫자가 없지. 5 뽑아 6이려면 이제 없어요. 요거를 싸그리 몽땅 더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40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행사변형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사변형은 그 가로 부분이랑 세로 부분이 두 개씩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가로 중에서 2개를 뽑고 하나, 둘, 셋, 넷, 5. 5개의 세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그냥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저게 끝이야. 근데 색칠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그냥 생각해봤을 때도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걸 하나 뽑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하나 뽑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품는 형태의 세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에는 2개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얘보다 오른쪽에 하나를 뽑고 가로도 마찬가지야. 얘보다 위쪽에서 하나를 뽑아줘야 될 것 같지. 얘보다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모양을 품는 모양이 나오겠지. 돼요, 이거? 근데 아무렇게나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뽑으면 이거랑 관계없는 거니까 요 사각형이 기준이 되는 가로와 세로를 만드는 건 거야. 그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n개의 점에서 삼각형을 만드는 그 경우의 수는 nc3이지. 그냥 점 3개를 아무렇게나 뽑기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삼각형 개수가 56개입니다. 이걸로 n을 먼저 찾아. n 빼기 1, n 빼기 2, 나누기 3이니까 당연히 3팩토리얼로 들어가서 이거는 56인데 n 빼기 1, n 빼기 2 하고 3팩토리얼은 6인데 56이 7, 8에 56이니까 이걸 8, 7로 쓰고 얘를 6으로 써서 계산하는 거야. 이런 조합 문제 계산할 때 실지로 넘겨서 3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연수에서 놀기 때문에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 값이 8인 상태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원에다가 점을 8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대칭구도로 찍히겠지. 그럼 저 상태에서 서로 다른 4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항상 도형은 지름 기준으로 세는 거야, 개수를. 이렇게 하나의 지름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얘를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긋는 거랑 똑같지. 지금 이게 8개짜리 직사각형이어서 그래. 어떤 건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렇게 택해서 하나를 골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택해서 하나를 골랐다라는 말과 똑같아. 그러면 다시 요 노란색은 이렇게 그어서 하나를 택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 원래는 지름당 세는 게 맞는데 얘는 직사각형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그어놓고 하나, 둘, 셋, 넷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파란색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중복이라고. 중복.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두 칸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거 두 개 추가인 거죠. 6개. 요 문제는 3층부터 7층까지 총 5개의 층에서 내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중 3개의 층만 고르고 싶대. 그럼 일단 어느 층에서 내릴지를 골라야 되겠다. 5C3으로 이들이 내릴 층을 골라. 그러면 총 5명이 3등분으로 쪼개져야 되겠지. 그래야 3개의 층에서 알아서 내릴 거 아니야. 5명을 3등분 하는 인원수는 뭐가 있어? 몇 명 나눠야 돼? 1명, 1명, 3명 하면 5명이 3등분 됐지. 또 하나, 둘 해도 3등분 됐지. 또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 5사람을 먼저 분할할 거예요. 1명, 1명, 3명으로 분할하면 5C1, 4C1, 그리고 의미 없는 3C3을 써. 근데 이때 곱하기 2분의 1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분할할 거야. 1명, 1명, 3명으로. 해야겠지? 왜? 내가 A, B하고 C, D, E 하는 거랑 B, A하고 C, D, E 하는 거랑 똑같지? 그냥 분할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분할 1명, 1명, 3명으로 했고요. 1명, 2명, 2명으로 할 거야. 5C1, 4C2, 그 다음에 또 의미 없는 2C2. 이것도 둘둘해서 2분의 1로 쪼개. 분할했어. 그 분할한 이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3개의 모듬으로 나눠져 있으면 위에서 구한 3개의 층에서 한 명씩 밀어야 될 거 아니야. 한 그룹씩 내리세요 이렇게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똥, 네모, 세모 내리는 거랑 네모, 똥, 세모 내리는 건 다르지. 사람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 3팩토리얼씩 곱해야 돼. 이게 분배야. 각각의 층에다가 사람을 분배한다고, 나눠준다고.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해서 얘랑 곱하면 되겠죠. 남학생이 3명밖에 없어. 근데 각 조에 남학생이 1명은 꼭 포함돼야 돼. 근데 조가 2개밖에 없어. 그럼 남학생 인원수가 어떤 식으로 갈라져야 돼? 이건 남학생 인원수가 필연적으로 몇 명이야? 그지? 하나, 둘이겠지? 하나, 둘일 수밖에 없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남학생이 1명인 조가 있고 남학생이 2명인 조가 있는데 여기에 여학생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지. 왜냐면 각 조의 인원이 3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는 얘가 3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여학생을 4명, 1명으로 배치하는 경우. 그 다음은 3명, 2명으로 배치하는 경우. 그 다음은 2명, 3명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지. 남학생을 하나, 둘로 나누는 경우는 3C1인 거지 뭐. 3C1로 1명, 2명으로 조를 쪼갰어. 그 다음에 여학생을 넷 하나, 그러니까 4명 저쪽으로 넣고 끝. 그 다음 셋 저쪽으로 넣고 끝. 그 다음 둘 저쪽으로 넣고 끝. 이렇게 해주면 각 조 인원이 3명 이상인 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계산하면 75가 돼요. 대진표 가지수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자. 현재 팀이 7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반을 딱 갈라. 이게 넷, 셋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니까 넷에 싸워서 반을 갈라. 그럼 7팀 중 4팀을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4대 3이 됐어 일단. 여기 보내기만 하면 3은 알아서 결정되는 거니까 보냈어.
그 네 팀이 자기들끼리 다시 2대2로 나눠야 돼. 그런데 A, B, C, D 이렇게 싸우는 거랑 C, D, A, B 싸우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이건 오른쪽에서 싸우냐 왼쪽에서 싸우냐 그냥 그게 아닌 거잖아. 그냥 누가 누구랑 붙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A, B, C, D 싸우는 거랑 C, D, A, B 싸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4C 2 곱하기 의미 없는 2C 2를 그냥 하고 2분의 1을 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달라. 여기서 A, B, C 싸우는 거랑 A, B, C 싸우는 거랑은 다르지? 응. 그래서 뭐 당연히 보이겠지만 이게 둘 하나이기도 하고 여기서 선택한 둘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머지 한 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세 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다 라고 해주면 대진표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럼 이제 1등과 2등이 결승에서 만나는 가지수를 구할 거야. 1등과 2등이 결승에서 만나는 확률이 아니고 그냥 가지수예요. 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요 없는 건 지우고. 1등과 2등이 지금 반 나누어 놓은 쟤를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둘 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왜? 결승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은 얘를 뭐 1등을 주고 한쪽은 2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나눠야 돼. 그런데 만약에 1등인 팀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1등인 팀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냥 두 번, 그러니까 요때 한 번 싸우고 요때 한 번 싸워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지? 근데 이쪽은 2등 팀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여기는 부전승일 거 아니야. 여기는 한 번 싸워야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1등이 저기 있고 2등이 여기 있는 케이스와 여기 있는 케이스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저기 있는 거는 지금 1등과 2등의 자리를 픽스해 놓은 거야. 저기다가 집어 놓은 거야. 7개 팀 중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나는 몰라. 그냥 1등은 저기 있을 거고 2등은 저기 있을 거야. 그럼 남아있는 5개의 팀들을 나열해야 되겠지. 5개의 팀들 중에서 뭔가 특이한 팀은 여기밖에 없어. 요렇게 AB 하는 거랑 요렇게 AB 하는 거랑 똑같잖아. 5개 팀 중에 2개의 팀을 데려와서 여기다가 딱딱 놔. 그럼 나머지 3개의 팀은 이게 ABC인 거랑 ABC인 거랑 같아달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팩토리얼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뽑기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거야. 어때? 다르지? 응. 이게 A, B, C면 A가 1등이랑 싸우는 거고 C가 부전승인데 A, B, C면 C가 1등이랑 싸우는 거고 B가 부전승이잖아. 다르지? 3 팩토리얼로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만약 2등이 이번엔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애들을 남아있는 5팀이 3팀과 2팀으로 갈라지지. 5팀 중에 3팀은 왼쪽으로 갈 거고 남는 2팀은 오른쪽으로 갈 건데 그 3팀 중에 다시 2팀을 뽑아서 너희들끼리 싸워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만 하고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끝나면 안 되냐면 요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애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90개가 나오는데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해줘야 돼요. 요 곱하기 2는 왜 할까? 그렇지. 1등, 2등 자리 바뀔 수 있지. 그렇죠.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80개가 나와요. 이 1번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A, B, C, D라고 하는 네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 그것을 걸 거래. 근데 가로에서 동일한 거 반복 안 되고 세로에서도 동일한 거 반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럼 내가 만약 요 A라고 하는 모자 밑에 B라고 하는 모자를 달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A 밑에 B가 있으니까 B 밑에 A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랑 서로 교차해서 단다라면 하고 먼저 케이스를 분류해보는 거야. 이렇게 서로 교차했다면 하고. 그러면 저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모자를 걸 건데 B를 걸었을 때 이번엔 여기 A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인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 건 거지. 차이점 알겠어? 첫 번째 건 자기들끼리 교차하는 거고 두 번째 건 관계없는 애가 오는 건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요쪽에 올 수 있는 모자는 당연히 D와 C의 배열밖에 없겠지. 이렇게. D, C의 배열이 왔을 때 밑에 생길 수 있는 배열을 생각해보면 A, B였으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모자가 그 앞에 거랑 달라. 앞에 거는 앞에 거라고 하는 게 몇 번이냐면 아까 질문했던 건데 7번 같은 경우는 A, B, A가 가능했었어. 7번은 이웃하는 것끼리만 다르면 돼 이거였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A, B였으면 여기에 A랑 B가 오면 안 되는 건 거야. 다 다른 종류의 모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 봐도 C랑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이게 C가 온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왔을 때 A, B, C가 왔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D겠지. 원래는 CD가 올 수 있는데 왔으니까. CD가 올 수 있는데 C가 써졌으니까 D가 오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 A랑 B야. 그럼 여기 A랑 B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B랑 A랑 이렇게 와도 괜찮겠다. 그 다음 만약 여기다가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가 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케이스가 아니라 D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B, D야. 요 가운데 줄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C가 올 수 있겠지. 그럼 역시 A랑 B가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A, B가 올 수 있고 B, A가 올 수 있지.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B가 왔다 쳤는데 얘가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면 밑에 줄에 달려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마지막 줄을 만드는 방법이. 요거 한번 보자. 만약 B, C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남아있는 게 A랑 D니까 D가 이쪽으로 오고 A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역시 이것도 한 반을 갈라볼까? 갈라 생각하면 A, B 왔으니까 C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얘 밑에 올 수 있는 게 A랑 D인데 둘 다 와도 되겠네. A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어. 그럼 남아있는 게 A, B, BD네, BD. BD니까 B, D, 걸린다. 이거 안 되네. 이거 오류. 그럼 남아있는 거 A랑 B야. 그럼 B가 이쪽으로 오고 A가 이쪽으로 와야만 해.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이 밑에 A, B, C, D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A랑 A, B, C, A. 누가 올 수 있어? 이제 없나? D 썼으니까. 이제 없네. 남아있는 건 B, C.
그럼 BC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돼? B, C 이렇게 달아야 돼. 뭔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밑에 가지가 두 가지가 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동주야, 자. 자냐고. 자. 안 자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안 되는 거 없다 그랬어, 너네 지금. 아이고. 얘를 구성한 방법이 A에다가 밑에 뭔가 놓고 크로스로 하고 돌렸지. 그럼 여기에 놓을 수 있는 게 B 말고 C도 있고 D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C와 D를 놨을 때도 전부 다 이 패턴으로 잡히겠지. 놓을 수 있는 게 B, C, D 세 종류가 되기 때문에 총 12가지의 패턴이 지금처럼 잡힐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A 밑에 B를 놨을 때, 그러면 B를 놨을 때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세 가지잖아. 그러면 이 밑에 셋 중에 하나를 놨어요. 곱하기 옆에는 얘랑 얘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놓여야 돼. 그때마다 두 가지. 총 12가지가 생기지. 내가 윗줄을 세팅하고 나면 그 밑에 줄에 생기는 게 24가지 패턴인 거야. 근데 제일 윗줄을 만드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지. 그래서 24 곱하기 4팩토리얼 하면 그냥 편하게 자리를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처음에 어디 앉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세 사람이 처음에 앉았던데 안 앉고 싶은 건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상 볼 때 내가 경우의 수를 어떤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를 봐야 돼. 과연 이들이 처음에 어디 앉았을까를 고려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처음 앉았던데 안 앉고 싶다.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그냥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세 사람이 A, B, C라고 하는 저 자리에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야 식을 잡기가 편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 세 사람이 A, B, C 저 자리에 전부 다 앉지 않을 수 있나? 아, 뭔 소리야?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첫 번째 케이스는 A, B, C가 저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D2라고 하는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게 몇 가지야? 3명이 교란하는 거니까. 2가지인 거지. 그렇지. 이제 A 테이블에 있던 사람 둘이 넘어와서 D와 E에 앉아야겠지? 응, 2팩토리얼. 간단히 정리가 됐고, 두 번째. 이번에는 저 A, B, C 중에 한 명이 새로운 좌석인 D 또는 E에 앉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한 명이 누군지 골라야 되겠지? 3명 중 한 명을 골라서 D 또는 E에 앉힐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가 그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나머지
B와 C가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B, C 이렇게 앉을 수 있죠. 자기 자리에만 안 앉으면 되는 거니까 얘랑 C, B 앉고 C, B가 앉았죠. 그래서 나머지 자리에 자기들끼리 위치를 막 섞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그럼 어쨌든 지금 자리는 2개가 비어있는 거지. 그 비어있는 2자리에 A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앉는 거야. 그럼 3번째 케이스. 이번엔 2명이 D와 E에다가 이제 자리를 착석하는 건데 여기에 앉는 경우를 세셔야겠죠. 셋 중에 2를 뽑아서 D와 E에 앉히면 지금처럼 남아있는 한 명이 어딘가에 앉을 거 아니야.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A랑 B가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C가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건 거잖아.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가 되는 거고 역시 저쪽에서 건너온 2명이 이제 빈자리 2개에 순서에 맞게 앉는 거지. 그러면 3명 다 처음 자리에 앉지 않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64가 돼요. 4번은 이런 거잖아. 내가 4개의 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 1, 2, 3, 4를 뽑았어. 이게 A 주머니에서 뽑아서 만든 숫자면 그 다음은 뭐 2, 3, 4, 1 이런 식으로 B 주머니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 거잖아. 얘네들 숫자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각각의 주머니에 공이 4개가 아니라 5개라는 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케이스. 각 주머니에서 뽑은 숫자가 같을 수 있겠지. 4개가. 지금처럼. 4개의 숫자가 같은 경우. 그러면 그냥 문장의 흐름에 맞게 식을 잡으면 5개의 공 중 4개를 뽑아서 나열해서 숫자를 만들었어. A 주머니에서. 그럼 B 주머니에서는 그 숫자의 배열과 다른 수의 배열이 생겨야 되지. 교란순열이죠. 4개가 교란하면 몇 개라 그랬어? 9개. 끝났죠? 다음 5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숫자가 다를 수는 없겠지. 예를 들어 내가 1, 2, 3, 4를 뽑았는데 3, 4를 안 뽑고 싶어. 그러면 1, 2는 뽑고 뭐 5, 6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머니에 공이 1, 2, 3, 4, 5, 6은 돼야 되니까 6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각각의 주머니에 5개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2개의 숫자가 다를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1개의 숫자가 다른 경우로 케이스 분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는 위에서 구한 것처럼 이거 교란이다 해서 9를 바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럼 너네가 수를 뽑아서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예를 들어 A 주머니에서 1, 2, 3, 4를 뽑았는데 내가 B 주머니에서 한 개만 다르게 1, 2, 3, 5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그때 과연 몇 개의 수배열이 생길 수가 있을까를 구해서 식을 잡아야 되겠지? 얼른 해봐. B에서 만약에 내가 1, 2, 3, 5를 꺼낸다고 하면 밑에 있는 개수는 수영도로 꺼내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2를 꺼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 2, 3, 5 중에서 맨 앞자리에 2를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1, 3, 5 이렇게 올 수 있지. 1, 3, 5가 올 수 있고 만약에 1이 왔다라고 하면 3, 5가 있으니까 여기는 5, 3 나열이 돼야 되겠지. 2랑 3이면 1, 5니까 이때는 1, 5, 5, 1 가능하고 5가 왔으면 남는 게 1, 3이니까
1, 3 이렇게 와서 총 4개의 가지가 쳐져. 그 다음 만약 앞에 3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 수 있는 게 그 다음 줄이 1, 5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밑에가 올 수 있는 게 1이랑 5예요. 그러면 3일 왔으니까 2, 5, 2, 5, 2, 5. 여기서 2, 5가 가능하고 5랑 2가 올 수 있고 3, 5니까 1, 2가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에. 그럼 1, 2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2,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 4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 수 있는 게 아니 4가 오는 게 아니죠. 5가 왔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게 1, 2, 3 중에서 1, 3이네. 1, 3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3이면 5, 1일 때 2, 3 2, 3 가능하고 3이면 1, 2니까 1, 2 2, 1 해서 4개, 4개, 3개 총 11개가 나와. 밑에 가지치기로. 식을 잡으면 5개의 숫자 중 4개를 꺼내서 일렬로 나열을 했는데 그 4개 중에 3개를 B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거지. 나머지 하나는 그거 아닌 거니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수를 꺼냈더니 나열할 수 있는 게 11가지더라. 이건 거야. 여기서 5P4로 바꿀 수 있는 N은 요건 거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건 건 거지. 53이 돼요.